네, 그렇다면 사실 돌연변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사실상 백신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돌연변이 때문에 백신 개발이 물거품에 놓였다. 이런 네네.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돌연변이가 백신 개발의 장애물인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모든 돌연변이가 백신과 연관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바이러스를 놓고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봤을 때, 백신 개발이랑 연관이 있는 부위는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인 스파이크 부분 아, 있잖아요. 예. 사진을 이제 많이 보셔서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건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뽕뽕뽕뽕 튀어나와 있는 네네네. 돌기 같은 거. 예. 보시면 어, 이쪽 아닌가요? 이쪽?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네.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스파이크라고 돌기 네네, 부분, 맞습니다. 그죠? 예. 스파이크. 근데 이 스파이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스파이크가 사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냥 세포에 침투하는 게 아니라 이 스파이크를 세포에 약간 빨대처럼 이렇게 꽂아서 네. 그래서 침투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뭐 이렇게 이르자면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예. 스파이크 그래서 이 스파이크 부분이 무력화되면은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리고 예.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은 사실은 몸에 들어와도 아무런 그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서 스파이크 부분을 무력화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 부분에 발생한 돌연변이만이 사실 백신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겠군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코로나19 기사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이 스파이크에서 세포와 결합하는 부위에 변이가 생겼다. 이런 뉴스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럼 진짜 이거 그러게요. 큰일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기사를 복잡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거든요. 네. 이게 변이 중에서도 변이가 발생한다고 해서 다 또 그 바이러스의 모양을 크게 바꾸느냐 그런 건 아니고, 아. 이르자면은 변이 예. 중에서도 의미 있는 변이와 무의미한 변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떤 변이가 의미 있는 변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유전자만 바꾸는 변이는 사실 무의미한 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이 유전자가 바뀌어서 또 그 유전자가 만드는 바이러스의 형태, 그러니까 네.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형태를 바뀌고 이 모양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능이나 특성까지 변해야 그때 의미 있는 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만 바뀌는 것은 무의미하고 예. 이게 기능이랑 특성으로까지 변화가 생겨야지 그제서야 이제 의미 있는 변이가 된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스파이크에 네. 변이가 생겼다라는 뉴스 자체가 그게 의미 있는 변이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얘가 실제로 바이러스의 모양을 크게 바꾸었는지 그런 연구까지 이루어져야지 이제 실제로 알 수 있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연구가 추진된 바는 없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바이러스들에 비춰서 볼 수 있을 텐데 메르스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잖아요. 네. 근데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스파이크에 수많은 변이가 발생되고 누적이 되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된 건 없는데 백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개발이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를 보면은 뭐 변이가 3,000개에서 6,000개 정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만 놓고 보면은 이게 너무 많다, 막 그러게요. 좀 무섭다 네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변이들의 자격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사실 의미 있는 변이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취재했던 전문가들 말씀에도 비추어 보면은 지금까지 추이로 보면은 돌연변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지 못할 위험은 낮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 돌연변이 때문에 그 백신을 만드는 노력에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걱정 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네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공포스러운 대상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기사를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데요. 그런데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코로나19 돌연변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연희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 이제 코로나19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서 올리는 네네. 사이트가 있어요. 아, 예. 그 G사이드라는 사이트인데, 네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사실 변종 출현을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트 자체에서 이 유전 정보를 보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고, 예. 근데 일반인들이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코로나19의 돌연변이가 진행이 됐는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네. 넥스트 스트레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랑 스트레인이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 넥스트는 뭐 다음이라는 뜻이고, 네. 스트레인은 사실 그러니까 변종은 아니고 아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가 어떻게 분화되는지 네. 그거를 보여준다는 뜻이고, 이 홈페이지 이름 자체도, 네. 그리고 이 홈페이지 자체의 역할은 이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감염병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국제적인 프로젝트 사이트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코로나19 개통도라는 거를 그리고 있어요. 저희 지면에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예. 바이러스 개통도죠, 저게. 네, 와,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개통도인데요. 네네. 이게 뭐, 사실 우리로서는 처음 보는 생소한 그림인데,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일종의 바이러스의 가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로축으로 볼수록 나중에 나중에 발견된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 맨 왼쪽은 보면은 중국이에요. 네, 맨 맞아요, 최초 맞아요. 발생이니까 네, 보라색, 그죠? 네네네네. 네. 아, 네네. 네, 중국에서 이렇게 쭉 네네네. 이제 계통이 나눠진다. 색깔별로 전부 다. 그래서 이 색깔들이 예, 발생 국가를 나타내는 범례를 거예요. 보면은 저게 국가들이에요. 보면은. 네네. 그리고 이 세로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얼마나 유전적으로 많이 분화가 되었냐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멀수록 사실 중국에서 출현했던 유전자들이랑 거리가 많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 위쪽이 보면 미국이에요. 네네네. 아, 예, 비교가 빨간색. 최근에. 예, 예, 네네. 빨간색이고. 네.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가까운 색.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아마 한 여기쯤에, 그렇죠. 요쯤에 네, 있을 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들여다보시면 재밌는 게,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발생하는 돌연변이가 일종의 좀, 그러니까 그 약간 족적 같은 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사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대충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이 이쪽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사실 뉴욕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예. 샘플이 많고, 네. 이쪽은 밑에는요? 시애틀 쪽이에요. 아. 그래서 보면은 이 연두색은 유럽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뉴욕은 유럽 쪽에서 많이 유입됐다는 아.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시애틀은 중국 쪽에서 와, 많이 그렇구나. 들어온 거죠. 이게 밑에 지도랑 세트로 같이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것도 확실히 이쪽 중국에서 유입된 게 예, 있고, 예. 미국은 또 유럽에서 유입된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보시면은 돌연변이가 어느 정도로 생겼고 또 지금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되고 있는지. 지금 김현희 기자 설명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좀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백신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지금 중국부터 미국까지 색깔도 좀 편차가 있고 하지만은 지금 소위 말하면은 그 신종플루처럼 강력한 무기였던 백신과 치료제 개발, 특히 백신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까지만 보면.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 변이가 발생하는 속도라든지 추이를 그렇죠. 보면은 막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바이러스에 변이가 쉽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아시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나올 계속 거란 말이에요.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보로 전해진 걸 잘 좀 해독을 해야 돼,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네. 사실 너무 그냥 겁먹을 필요도 속보로 돌연변이 출현 그렇죠, 그렇죠. 띡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전혀 다른 네. 병이 감염병인지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그리고 심지어 돌연변이인데 변종이라고 소개하는 기사들도 있고. 그건 잘못된 거고. 예, 팩트체크상 그건 잘못된 네네네. 거고. 그렇게 좀 우리가 변이를 의미 있는 변이랑 무의미한 변이로 구별을 하듯이 역시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훌륭해요. 이게 이해하기가 네. 쉽게 지금 과학 전문 기자께서. 왜냐하면은 기자들도 속보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 기자 뭐 왜곡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해외 기사 번역하다 보면 이게 마감에 쫓기거나 하면은 이게 용어를 잘못 헷갈려서 네네네. 써서 네, 올리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포털에.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독자들은
전혀 다른 감염병이 생긴 걸로 용어상 착오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네. 지금 김현희 기자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지금 변종은 발생하지 않았고 돌연변이 일종만 지금 있는 거고, 이 돌연변이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백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직 큰 지장은 없다 네, 네, 정도. 맞습니다. 예, 네, 예. 완벽한 지금 설명. 보다 자세한 설명. 역시 국장이 시킨 기사가 맞는 걸로 정확하게 큰 그림을 읽고 있어요, 지금 이 기사에. 보다 자세한 거는 시사인을 이거 보시면 이게 아주 쏙쏙. 네, 예, 그리고 쏙쏙. 이 방금 보여드린 지도, 이 가계도 말고도 네. 글로만 읽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다양한 도표나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사 읽어도 충분히 이해 가고요. 기사 읽어도 이해가 안 가신다. 방송 한번 더 들으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지면으로 보시면 더 좋다고 네, 하니까. 기사가 네. 사실 난이도가 없는 편은 아닌데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두시면은 네. 이제 팬데믹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돌연변이 기사들을 좀 구분해서 잘 보실 수 있을 것 참고로 같아요. 김현희 기자가 지금 계속 우리 편집국 안에서는 자칭 아무튼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코로나, 아무튼 바이러스. 사칭 아니에요? 아, 자칭입니다. 여기가 지어준 거잖아요. covid19.co.kr 가서 보시면 저희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만 모아놓은 특별 페이지인데 거기에 김현희 기자의 이 아무튼 시리즈가 쫙 연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예요. 거듭나보면. 네, 아무튼 참 매주 챌린징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네, 맞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이번 주인가요? 또 마감하잖아요. 아무튼 면역. 맞죠? 네, 맞습니다. 자체 발제한 겁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거. 확실해요? 눈을 피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마감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뭘 계속 해야 되니까요. 예,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했어요, 김현희 기자. 네, 이제 오늘 시사인사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 대응이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 그 황금 연휴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 지역에서 이제 추가 확진자하고 그로 인한 지역 감염이 이제 다시 발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허탈하고 이런 감정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희 시사인사에서도 여러 차례 짚었던 부분인데, 코로나19가 어느 순간 갑자기 종식되고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긴 싸움이 될 거다. 이 말씀은 좀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소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힘내셔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재규 국장님은 이제 다음번엔 국장이 아닌 자연인으로. 저도 이제 당부의 말씀, 뭐 당부라기 하긴 그렇지만요. 이게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특별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진짜 방심하는 순간 세컨 웨이브는 얼마든지 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걸 지금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그 마스크 끼는 우리 의료진들 커버 스토리로 화제의 커버 스토리 낸 적이 있는데 이게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전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 생활방역 수칙을 좀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하시고, 그리고 조금 며칠 지나서도 놀아도 상관없는데, 좀 약간 좀 노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 클럽 같은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뭐 면역력 때문에 뭐 특별히 지금 무증상 확진자도 계속 늘고 그렇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면 굉장히 지금 파급력이 좀 커지고 있어서 지금 방역 등교가 당- 더 미뤄질 수도 예. 있게 생겼어요.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긴장을 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제가 좀 뭐 말하긴 그렇지만 좀 지침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네네. 우리 시사인 청취자분들 특히나 더 좀 그래 주셨으면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네. 예. 그리고 참고로 김현희 기자의 아무튼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방 끝났습니다.